하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해줘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내가 지우는 걸 깜빡해서 지금 바로 지우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어법 아니고요. 어휘 유형입니다. 바로 어휘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가 깜빡 잊고 넘기는 걸 깜빡했습니다. 아이고. 자, 어휘 유형입니다. 3점이에요. 오 마이 갓. 이게 왜 3점인지 아세요? 지문을 내가 봤을 때 다른 유형보다 제일 많이 읽어야 되는 유형이 어휘 유형이기 때문이에요. 어법은 사실 그 부분 문장만 읽어가면서 내용 이해가 꼭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 하지만 어휘 유형은 내용 이해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 어휘 구성이 되게 뭘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어요. 반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반이어 무슨 뜻인지 단어문제 해석부터 해볼게요. 1번은 desire, 열망이죠. 그죠? 이게 바로 어휘인 이유는 여러분들 이 단어들 포함된 단어들이 어휘력을 요구해요. 여러분들 인터널 모르면 어떡해요? 얘를 찍을 수밖에 없죠. 다른 게 정답이 나올 때까지 안 나오면 얘로 정답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게 어휘력을 요구하는 문제라서 어휘 문제인 겁니다. 예전에 네모 어휘로 많이도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네모 어휘 안 나온 지 한참 됐고요. 밑줄 어휘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법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internal 내적인 거라는 뜻이고요. 얘는 uncomfortable, comfortable에 on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어요. 아닌 건데 편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이라고 그냥 해석해 버리세요. 그리고 4번 stronger, 강한이죠. 강해지는. 그리고 diminishing, 뭐야? 줄이는 거죠. 이런 단어들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단어를 좀 외우셔야 되는 이유가 이게 3점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단어 모르면 해석이 안 되고 듣기도 안 돼요. 여러분들 단어가 아는 만큼, 단어를 아는 만큼 듣기도 들리고요. 질문 독해도 쉬워지고 여러분들이 영어로 영작해서 말할 때도 쉬워집니다. 그 말은 수능 영어가 아무리 영어, 실질적인 영어, 그러니까 외국 가서 해야 되는 그 회화 영어 측면에서 도움이 별로 안 된다고 해도 사실은 단어를 외우게 하는 측면에서는 그만큼은 좋거든요. 여러분들 단어는 기본 베이스예요. 여러분들이 감자를 모르는데 외국인들이 감자를 몰라요. 근데 이게 감자야, 포테이토야 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이 외국인들은 감자라는 단어를 외워야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소통이 된다고요. 포테이토를 우리가 알긴 알지만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단어는 경쟁력이에요. 영어 뿐만이 아니라 어떤 언어든 단어가 아는 만큼 들려요. 여러분들 지문구조 하나도 몰라도 너 살래 죽을래 라고 물어보는 거를 죽을래 살래 라고 물어봐도 해석되잖아요. 그죠? 나 지금 물이 먹고 싶어. 물이 지금 나는 먹고 싶어 라고 외국인이 말을 해요. 그죠? 물이 지금 나는 먹고 싶어. 이렇게 읽어도 여러분들은 해석해서 물 먹고 싶다는 뜻이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외국인 가서 정확한 영어, 정확한 문법을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외국인한테는 소통이 된다는 거야. 오히려 귀엽죠. 물이 지금 나는 먹고 싶어. 물이 내를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 먹고 싶다는 건 알겠잖아. 그러면서 귀엽네 할 수 있잖아. 그치? 이거랑 영어를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사실 잘하지 못하더라도 외국인들이 보는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동양인들은 무시한다. 다시는 한국을 무시하지 마라. 막 이런 이지랄을 하더라도 무시하지 않고 귀엽게 봐줄 수 있는, 바로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바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로 나는 제대로 해석해줄 용의가 없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해석을 제일 많이 해야 되는 3점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좀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래서 나는 첫 문장만 한번 제대로 해석해주고 넘어가 버릴 거예요. 왜냐면 지금 방금 막 봤는데 그 생각을 왜 했냐면 for example이라는 예시가 나왔고 이게 다 뭐예요? 예시일 확률이 매우 다분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바로 이 윗문장을 제대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합시다. Studies, 연구인데 심리학적인 연구인가 봐요. 그거는 게재됐대요. 케이스, 어떤 케이스로서? Competitive, 경쟁, 인센티브, 경쟁에 대한 동기부여. 경쟁의 동기부여, 경쟁의 유인책이라고 보면 되죠. 이거는 어떤 결과를 낳았다. 결과가 중요하겠대. 그지? Lower task effort. 뭔가 일적인 효율을 낮췄대요. 그죠? 부정적인 거죠. 그리고 그들의 포커스, 그들은 초점을 맞췄대요. Was on the psychological, 심리학적인 underpinning. underpinning이 뭐예요? 뭐 아래에 피닝. 뭔가에 대해서 핀을 딱 찍는 거. 핀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예요.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뭔가 핀트를 잡는 거 of the reduction이라 그래요. in motivation, 동기부여를 하는데 뭔가에 대해 저하시킨대요. 뭔가에 대한 기반인데 그거를 저하시키는 동기를 저하시킨대요. 심리학적인 것마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석하면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personal goal, 개인적인 목표는요, and the desire, 열망하는, 유지하는 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열망. 야, 여기서 반대로 말하기는 이상하지 않니? 그러니까 정답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게 아니라고 적절한 거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 internal 내적인 거죠. 얘도 문장 포함된 문장 한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럽게 길죠. 그죠? 여기부터요. when 뭐뭐 할 때 어쩌고저쩌고 뭐뭐 할 때 with their 그들의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콤마 있으니까 콤마 삽입줄로 그냥 보고 competitor 경쟁자 experience 경쟁 경험 on internal 내적인 갈등 경쟁자인데 내적이래요. 뭔가 맞을 것 같아요. 내적인 갈등, 그죠? 외적인 갈등이냐 내적인 갈등이냐 상황 보면서 제대로 해석해 보시고 바로 넘어갈게요. 나는 3번 편안한 불편한 이거 둘 중 하나가 정답이겠죠. 어디가 포함된 문장? 여기죠. Ixline and Nobel found that 뭔가를 찾았나봐. The perception 인지하는 거 of oneself 그들 스스로를 as a target for upward 위로 가는 사회적인 comparison 뭔가에 대해서 경쟁하는 거 often 종종 만들어요. people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when they believe 그들은 믿어요 하면서 나와 있죠. 그죠? 그들을 불편하게 만든대요. 뭐가? 찾았대요. 지각하는 거 타겟층을 잡고 뭔가 사회적으로 comparison이라고 해요. 경쟁을 시키는 거는 뭔가에 대해서 불편하게 뭔가 편하게 만든다고 말하긴 되게 이상하죠. 내용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죠? 그죠? 오케이. 4번 stronger 보겠습니다. 어디까지니? 문장 포함된 거와 여기까지고 시작 문장은 어디니? feeling 뭔가 느끼는 거 어쩌고저쩌고 감정 generally 일반적으로 뭔가랑 관련이 있대요. 높은 동기부여 for goal achievements 뭔가에 대해 목표 성취를 하는 거는요 이끌어 준대요. 더 강한 동기부여를 강할까요? 약할까요? 왜? 이거는 motivation 그리고니까 뒷문장이 어떤 문장인가에 따라서 뭔가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performance in the pursuit 추구하는 거 경쟁적인 목표에 대해서 가는 거 아까 우리 경쟁적인 목표에 대해서 긍정했니 부정했니? 안 좋았다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stronger 강한 동기부여가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더 약한, 더 weaker, 약해졌다가 돼야 되는 거죠. 첫 문장을 읽으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 For example 앞에서 벌써 대놓고 떠먹여 준 거고 이걸 바탕으로 이 예시들을 보면서 읽다 보니까 강한 게 아니라 대놓고 약한 건데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오케이? 되게 길었죠. 이렇게 읽어도 긴데 내가 어떻게 제대로 해석을 해주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대로 해석해 주는 거는 사실 빈칸 추론에서 어느 정도 좀 필요해요. 해석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유형이니까. 하지만 어휘 유형도 내가 추론이라고도 불러줄 만큼 꽤나 어렵다고 했잖아. 추론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유는 읽어야 되는 부분이 가장 많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밑줄임이도 하미추론이잖아. 얘는 마지막 문장만 읽어서 풀린 거는 이번 학년도가 운이 조금 좋은 거고요. 대다수의 경우에는 밑줄이 밑에 있으면 앞에서도 해석을 찾아야 되고 막 찾아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4번까지 읽어서 정답이 나왔네요. 그죠? 5번은 따로 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꽤 많이 흘렀으니까. 그럼 다음 시간 드디어 빈칸 추론 유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 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빈칸 추론은요 여러분들 참고로 제대로 해서 아직 제가 준비가 안 됐고요.